제가 신사동에 지금 막 착공한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서 아, 좋죠.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착공들 하면 이제 완공까지 한 몇 개월 걸리죠? 10개월 10개월 동안 촬영해. 해체 심의가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모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법 절차가 생겨서 심의받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철거할 때 상주감리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상주감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철거하는데 상주감리 왜 들어가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당연해진 거죠. 상주감리라면 구청에서 인정한 업체들 안에서 감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리자를 지정해 줍니다. 리모델링이나 혹은 구조 변경을 위한 보통 비내력벽이면 좀 덜 할 텐데 내력벽을 건드리니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리에 구조 안전 진단이 들어가는 거면 그게 별도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축 감리가 따로 있고 해체 감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절차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은 사전조사부터 시작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뭐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심의를 받는 건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한 2개월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의가 끝나야지 이제 착공계를 내는 건데 착공계 낼 때도 기관에서 나와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다 됐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철거할 때까지 한 3개월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건물을 매입을 하고 잔금 전에 매도자에게 용도 변경 신청과 함께 철거 신청 또는 뭐 해체 심의 신청을 같이 요청을 해서 심의 과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른 후에 명의자를 바꾸는 거죠. 그때. 네, 그렇게 하면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건축 인허가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잔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서 2, 3개월 이자 내기 생겼어요. 그래서 매도자분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게 사실은 계약금 10% 받고 나머지 이제 잔금을 받을 텐데 10% 받고 건물 설계해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대리 유임자까지 다 써주면서 맞아요. 쉬운 거는 아니지만 또 매도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명의가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잔금하고 명의 넘어가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아는 건축주가 두 번째 집을 짓는데 근데 주거가 있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먼저 할 거냐 아예 멸시를 해버릴 거냐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멸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같고 그러면 멸시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지금 해체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잔금까지 4개월을 잡고 멸시까지 하는 걸로 스케줄을 알려줬는데 허가 절차를 한 3개월 잡고 완파하는데 한 1개월 잡고 그래서 잔금은 4개월 후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신축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하니까 뭐 1년 조금 넘게 걸렸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오래 걸렸냐 힘들었냐고 하니까 해체 심의 과정 해서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기까지 예상치 못한 기간 거의 4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안 조사를 해야 돼요. 원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철거 후에 추가로 뭐 집안 조사를 착공 전에 해라 이렇게 이제 조건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문화재 표본 조사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착공 전에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표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공사 기간이 많이 길어진 거는 안전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시공자가 작성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던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관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하게 되는 과정이 또 한 달 반. 그 다음에 공사하는 동안에 안전계획서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꼬마 빌딩을 사서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너무 많은 계획서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착공 전에 토목 토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아니 이게 심의가 너무 많아요. 해체 심의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죠? 해체 건축 심의가 있고 착공 전에 토목 굴토 심의가 있고 그럼 각각에 대한 착공이 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해체 심의는 착공 따로 하고 예. 굴토 심의는 따로 착공이 필요 없고 이거 이제 착공 전에 하면 돼요. 집안 조사하면 그거 이렇게 막 뾰족한 거 해갖고 쭉 파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다른 경우가 있죠. 여기 암이 여기 있을 경우 신사동은 집안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옛날에 그 논밭인 데들이 꽤 있어가지고 진흙인 경우가 많아서 거기 이제 팽이라고 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집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제일 간단한 게 소일 지방 계량이 있고 자갈을 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팽이 기초라고 있어요. 팽이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쫙 까는 거예요. 또 이중으로 까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도 예상치 못한 그렇겠죠. 분들이 그렇죠.
정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말뚝 박아야 돼요. 그러면 토목굴토 시민은 지하를 안 만든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하층이 있으면 굴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10m 이상일 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 1층만 돼도 무조건 굴토 심의를 해야 되고 10m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국토부로 가서 심의를 해야 돼요. 층고가 낮으면은 지하 2층까지는 10m 안에서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이제 10m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지하 안전영향 평가는 최소 3개월이다. 우와. 제가 신사동에 지금 막 착공한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서 아, 좋죠. 한번 네. 갔으면 네. 좋겠는데요. 착공 들어가면 이제 완공까지 한 몇 개월 걸리죠? 10개월 10개월 동안 촬영해. 지금 이제 신사동에 이제 막 착공한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멸실이 끝나고 착공을 해서 외곽으로 토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 CIP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지하가 살아있기 때문에 탑하기를 해야 되는데 지하층에 대한 옹벽 골조가 아직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계속 퍼 나가면서 탑하기를 하면서 지하 골조물도 같이 나갈 겁니다. 말씀하신 CRP라는 게 흙막이 작업. 네, 흙막이 작업인데 여기 지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 예, 흙이 나가면서 찰골 스트레스가 이렇게 걸쳐지는 거죠. 현장 소장님 잠깐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착공한 지 지금 한 어느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소요됐나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CIP 작업은 다 완료됐고 이제 오늘 캡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캡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저기 CIP가 올라와가지고 그 벽이 흔들리지 않게 위에를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테두리로 빙 둘러서 이제 캡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몇 메타까지 팔 예정이죠? 한 5m 정도 파는. 네. 그럼 지하 1층만 하는 거죠? 굴토심의만 받아진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굴토심 받았죠. 이게 조건이 있어요. 굴토심이라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 옆에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일 때 30년 이하인 건물이 인접해 있으면 굴토심을 안 해도 돼요. 그때 30년이 넘어가면 굴토심의를 네, 해야 네. 돼요. 아, 그것도 있고. 근데 여기 넘어 저- 보이는데요. 너무 보이네, 저쪽 언뜻 봐도. 딱 봐도 한 40년 돼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현장도 해체 심의와 굴투 심의를 하는데 한 2, 3개월 걸렸겠네요. 여기 네,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